오늘은 2024년 들어 처음으로 야외 테라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슬금슬금 묻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갔고요. 올 한 해 참 많은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디자인과 순수 미술을 구분하면서 학교에서 대학에서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과는 상업적이고 해학과는 비상업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해학과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예술을 하는 것이고, 예술 작품을 하다가 보면은 돈이 따라온다라고 말을 많이 하였었죠. 이게 디자인은 돈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말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글쎄요,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이러한 개념이나 상태는 달라졌고, 지금이야 디자인이건 페인팅이건 팔리면 장땡이라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묘한 세상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 방송은요, 디자인과 페인팅에 대한 것들이 적당한 선이 그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77회차 박정소입니다. 요즘 참 갑갑하죠. 미술시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길까지 정말로 힘들고 먹먹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 존버의 시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자! 힘내십시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중 미술만평을 힘차고 미래를 밝게 만듭니다. 그렇게 숫자에 따라 제가 힘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구독자 숫자가 늘어나고 좋아요 개수가 있고 하다 보면요, 좀 내가 하는 것이 좀 반응은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기운차게 또 한 주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꼭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페인팅과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여기 순수하게 이 말로 한자로 하자면요, 그림 화자와 그림 도자로 구분되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쉽게 그림과 도안,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은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디자인은 이미지의 서사를 담고, 이미지 자체에 대한 서사 이야기를 만들어야죠. 페인팅은 예술가의 서사를 이미지에 구현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림 자체에 대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정물, 여타의 기물에 스토리를 제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페인팅은 그림의 스토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화가에게 스토리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겠죠. 좀 뒤집어 생각하자면요, 예술가가 디자인 작품이 된다는 것과 흡사합니다. 근데 우리 예술가들, 화가들 보면요, 패션도 이상하고 행동거리도 이상하고 꼭 디자인 작품처럼 움직이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들은요, 오히려 깔끔하고 정갈하죠. 작품이 디자인이니까요. 이런 좀 역설적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가 디자인 작품으로서 서사적인 부분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여타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을 때, 예술가가 그린 그림은 디자인 작품과 달리 어떤 조건에 대한 대안이나 다름의 영역을 구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또 어렵다고. 제 방송을 자주 듣는 제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늘 얘기하면 제발 좀 쉽게 좀 해달라고. 너무 어렵다고, 무식하게 어려운 얘기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아직은 내가 무식해서, 부족해서, 아직은 쉽게 말할 재주가 부족하니까 좀 더 어렵게 볼게 라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저도 이런 오늘 같은 이야기들도 쉬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좀 이 대화에 대한 내용이 좀 어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요, 한자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한자에 그림 도자가 있죠. 그림 도자 알죠? 지도할 때 도자, 도안할 때 도자. 그림 도자는
도안이라는 말을 쓸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근데 도안할 때 안자는요, 책상 안자를 쓰는데 특정의 의미를 설계한다는 말입니다. 도안이고 디자인입니다. 일어난 일이나 사실 등의 절차와 방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정리된 상태가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페인팅은 어떻게 되죠? 진행형이고 미래형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네,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보면요, 디자인 자체에 모든 이야기를 다 구현합니다. 디자이너에 대한 생각보다는 디자인 작품에 대한 이미지 구현과 스토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림도자가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라면, 그림 화자 있죠. 회화할 때 회화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여 기록한다는 글자입니다. 이 그림 화자 옆에 이 칼도자 있죠. 칼도자를 쓰면 그을 획자가 됩니다. 이것은 그걸 획자를 쓰게 되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정리하고 미리 기록하는 기획이나 계획에 쓰인다는 말이 됩니다. 글쎄요, 오늘 한자 이야기 하는 거는요, 뭐 한자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술 작품으로서 그림은 과거에 대한 기록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냐. 근데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보자와 하자가 있는데, 과거에 대한 기록이냐, 미래에 대한 예측이냐, 요수로 구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술 작품에서 그림을 회화라고 하죠. 회화나 도안, 회화와 도안. 영어로는요, 페인팅과 디자인,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용어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제가 좀 이 용어나 상태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이유가, 역사가 지어다 준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회화 작품은 관용적 표현이 아님에도 요즘 많은 이들이 디자인에 있어야 할 관용적 표현이 회화라는 영역에 지나칠 정도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회화 영역에 관용적 표현이 침범당하고 있습니다. 관용. 그 지인이 또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관용,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영어에도 관용적 표현을 말 쓰잖아요. 이 관용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이상의 낱말이 붙여져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여지는 것을 관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이죠. 미역국 먹었어. 떨어졌다고 하죠. 전혀 미역국과 먹었다는 다른 얘기죠. 근데 떨어졌으면 그러졌죠 하죠. 귀가 얇아. 귀가 너무 얇아. 이건 남의 소리에 자기 의지가 자주 침범당한다. 그런 뜻으로 쓰이죠. 이런 것들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작품에는 이러한 관용적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요, 아트페어 현장 가면요, 이러한 관용적으로 표현된 회화 작품이, 그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을 좀 디자인 영역으로 좀 넣고 싶은데,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문제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 송충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뽕잎을 타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속담하고 다릅니다. 관용적 표현은요. 이 말을 하는 이유, 관용적 표현이 회화 작품이 많이 들어왔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미래 사회의 AI가 제작한 예술품에는 숨겨진 질문과 뜻이 있는 관용적 표현이 대단히 일반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AI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이러한 관용적 표현에 예를 들면 의인화, 의역화, 이거보다 발전된 이러한 표현에 대한 숨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한 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페인팅화 시켜서 아트페어에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이나 건축 전공했던 사람들이 화가 데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대중 스타들, 우리 지난번에 누가 그러다 아트테이너라고 그러죠. 대중 스타들이 미술세계 회화 작품이 많이 침범한 이유는요, 그들의 사고방식에 관용적 사고방식이 세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요, 디자이너나 대중스타가 가지고 있는 이중 표현 코드가 현 사회에는 잘 먹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회화라는 고유 영역의 가치관이 더 중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감상자가 예술 작품을 보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자기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감상은 여지를 안 줍니다. 관용적 표현이 강화되면요, 그림 자체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감상자들은요,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디자인이죠. 회화 작품은요, 감상자가 그것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느끼고 즐기는 겁니다. 자기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지난 회차에서 제가 이제 님은 같습니다. 만해 한용님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님을 번역하듯이 회화 작품을 보고 감상자가 번역할 수 있는 여지가 다양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좀 요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안이나 디자인에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저기 등장한 바우하우스나 일련의 디자인적 요소 등에 나타나는 관용적 표현에 대해 페인팅의 본래적 의미를 찾자, 그렇게 해서 추상회화가 등장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거기에다 미니멀이나 앵포르멜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스러운 시기였었습니다.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우리나라 회화 작품이 국제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회화 작품의 관용적 표현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림에다 자꾸 이야기를 담고 두 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합치시키면서 다른 의미로 번역되기를 보여지고 그렇게 원하니까 그림이 참 쉬워진다는 것이 아니라요, 접근성이 쉬워져 버렸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회화 작품, 옛날에 자주 썼던 순수 미술의 기본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